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고 중동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나라.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던 나라가 우리잖아요.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 진짜 목표는 핵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였죠. 스텔스 폭격기 B2가 출격했고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공습 개시 15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36년 독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왜 공습을 결정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습 직전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협상 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당일 새벽 2시 반 직접 영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에서 트럼프는 공습의 목적이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핵이 명분이었고 진짜 목표는 이란 정권을 갈아치우는 것이었던 거죠. 미국 중구사령부는 공습 직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고요?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탄도미사일 기지, 군 지휘통제센터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고위 관료가 약 40명에 달합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장관, 군 참모총장이 줄줄이 폭사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위와 며느리도 사망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 국민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정권을 바꿀 거라고 본 거죠. 공습 직후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습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와 정부를 장악하세요. 이 한 문장에 트럼프의 모든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은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통했던 방식이 이란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유. 트럼프가 이 방식을 떠올린 건 베네수엘라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델타포스 특수부대가 투입됐고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그 이후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흘러가던 베네수엘라 석유 빨대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를 지었죠. 트럼프는 이란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지도부를 제거하면 나머지가 협상에 나올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는 사실 미국과 사전에 협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델타포스가 마두로안과 내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로드리게스가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달랐습니다. 이란 내부에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친미 온건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개혁파로 알려진 대통령 페제시키안조차 시위대를 향해 폭도 집단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혁파와 원칙파를 막론하고 이란 집권층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속 독재 국가입니다. 지도자를 제거하면 권력 구조가 흔들리죠. 그런데 이란은 1200년 역사의 신정 체제입니다. 지도자 한 명을 죽인다고 무너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 차이를 트럼프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덧셈 뺄셈 수준의 단순 계산으로 고차원 방정식에 도전한 셈이죠. 시아파 신정 체제의 뿌리, 하메네이는 왜 순교자가 됐나? 여러분, 이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아파 신앙의 뿌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입니다. 이 중 순니파가 약 18억 명, 시아파가 약 2억 명이죠. 시아파는 소수이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이란 9천만 인구 대부분이 시아파거든요. 이란의 시아파는 12이만파라고 합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직계 후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그 12번째 이맘이 874년에 사라졌습니다. 겨우 5살 때였죠. 탄압을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파 신자들은 이 12번째 이맘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언젠가 종말의 날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종의 메시아 신앙이죠. 자, 그럼 이맘이 없는 현실에서 누가 이란을 통치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논리를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호메이니입니다. 호메이니는 이맘을 대리하는 자가 신정체제의 우두머리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두머리를 라흐바르라고 부릅니다. 호메이니가 초대 라흐바르였고 하메네이가 2대 라흐바르였던 거죠. 즉 하메네이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파 신앙 체계에서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는 하메네이를 이맘의 대리인으로 추종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즉각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마음을 살해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메네이를 이맘으로 격상시킨 거죠. 순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제거하면 신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는 거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는 독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의 실체입니다. 쿠르드족 카드의 함정. 오히려 이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내부를 흔들 카드로 쿠르드족을 꺼냈습니다.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중동 전체에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에 약 1,500만에서 2천만 명, 이란에 약 800만 명, 이라크와 시리아에 나뉘어 거주하죠. 이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독립국가를 꿈꿔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내 쿠르드족에 무기를 지원하고 이란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이란 내 쿠르드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메네이가 싫어도 자국 영토가 분열되는 건 싫은 거예요. 분리 독립 전쟁이 되는 순간 이란 국민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오히려 하메네이 후계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둘째, 쿠르드족이 미국을 믿겠냐는 문제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미국은 쿠르드족을 앞세우고 전쟁이 끝나면 버렸습니다. 학살당하고 버림받은 역사가 반복됐거든요. 그 역사를 겪은 쿠르드족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겠냐는 거죠. 셋째, 가장 큰 문제는 터키입니다. 터키에는 쿠르드족 약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 최대의 안보 걱정이 쿠르드 분리주의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 내 쿠르드족에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터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토 동맹국 터키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의 쿠르드 카드는 이란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란을 결집시키고 동맹을 흔드는 이중 실패를 불러온 겁니다. 지상군도 없고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공중폭격만으로 전쟁이 끝난 사례는 역사에 없습니다. 공습은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땅을 밟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지상군 이야기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1990년 걸프전을 떠올려 봅시다. 그해 8월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 건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34개국 연합군을 구성했고 총 병력 90만 명, 지상군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전쟁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 혼자 공중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공중전입니다. 지상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더 심각한 건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다음 지도자가 누구든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란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항복할 주체를 다 죽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란 내에 협상할 수 있는 친미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끝없이 싸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란은 매우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버텨낸 것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휘 체계를 유지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중전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러시아, 중동 전쟁이 건드린 세계의 도화선입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의 파장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도화선이 동시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중동으로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외부 지원이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무기 공급이 줄어들면 우크라이나는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수송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협이 막힌 거죠. 유가가 오르면 누가 웃을까요? 석유로 먹고 사는 러시아 푸틴이 웃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끊기고 러시아 전쟁 자금은 늘어나는 최악의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대만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묶이면 대만을 지킬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세계 질서가 중동 전쟁 하나로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처음부터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중동이라는 한 점을 건드렸는데 전 세계 판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판 위에 있습니다. 유가 폭등과 글로벌 경제 충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가스, 석탄 모두 사옵니다. 이 말은 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뜻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금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나라거든요. 지금 중동이 전쟁터가 되면서 방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천문의 K2 전차와 천문의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루마니아, 호주, 인도까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주목받는 거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물류가 재편되면 선박 수요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조선 3사는 지금 수주 잔고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들이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비용 상승과 수출 둔화라는 압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 위기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버텼고 팬데믹도 버텼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대한민국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저력을 다시 발휘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역사를 돌아봅시다. 1950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수십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반세기 만에 이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입니다. 4.19 혁명부터 민주화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궈냈습니다. 외부에서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버텼습니다. 이란이 외부의 힘으로 민주화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호주,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 다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둘째, 방산과 조선,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대한민국을 찾고 있거든요. 셋째, 우리 개인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과 물가 압박이 예상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 배분을 점검하세요. 위기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